오늘은요, 새롭게 배울 용어하고 기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명제라든지, 부정, 조건, 진리집합, 가정결론, 정리증명, 정리, 이러한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기호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93페이지를 일단 펴놓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 명제라고 되어 있죠. 네, 명제란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제. 맞습니다. 그렇다면 193페이지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유리수이다. 자, X는 그렇죠. 무리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문장은 거짓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한강은 긴 강이다. 여기에서 이 긴이라는 말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이라고 말할 수도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길다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길어야지 긴 것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길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거는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명제가 아닙니다. 3번은 2 더하기 3은 5, 이 등식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좌변과 우변이 지금 참인 문장으로 참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인 명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4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장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A집합, 여기가 B집합이라고 하면 A 합집합 B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A라는 집합은 이쪽을 말하니까 A 합집합 B 속에 A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참인 문장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네, 맞습니다.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인 것은 1번과 3번과 4번, 그리고 참인 명제는 2번과 4번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다른 걸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8의 약수,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으면 이 문장은 명제라고 할까요? 명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이 x라는 것 때문에 x가 만약 1, 2, 4, 8, 1이나 2나 4나 8과 같은 숫자면 당연히 얘는 참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1, 2, 4, 8을 제외시킨 다른 숫자가 들어간다면 이 x자리에 다른 숫자가 들어간다면 이 문장은 거짓 문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값이 이 x의 값에 따라서 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하기가 어쩔 때는 참이고 어쩔 때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 조건이란 예를 들어서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그러한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되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 x의 값 1, 2, 4, 8일 때는 이 주어져 있는 문장이 참인 문장이 되잖아요. 이럴 때 1, 2, 4, 8을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주어져 있는 식이나 문장을 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x값을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다시 보통 우리는 조건을 이렇게 소문자 P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조건을 소문자 P.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한 참인 진리집합들을 라지 P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을 우리는 스몰 p로 표시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는 px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x의 값에 따라서 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P 또는 Q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주어져 있는 그 식이나 문장이 조건이 P 또는 Q일 때 요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우리는 라지 P, 대문자 P로 쓴다 그랬죠. 또는 이 Q라는 조건을 3인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P 또는 Q라는 것을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또는 이라는 문장 때문에 가운데에 합집합 표시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P, 예를 들어 조건이 P일 때 P이고 그리고 Q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이 P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로, Q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Q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가운데가 and 그리고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진리집합은 교집합으로 표현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뭔가를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을 하나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P라는 조건이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X는 4의 배수. 자, X는 4의 배수이다 라는 P라는 조건을 썼고요. Q라는 조건을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P이면 Q이다 라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보세요. 조건과 조건이 이 이면이라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뭐뭐이면이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제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보세요. P는 예를 들어 X는 4의 배수이면 Q는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X가 4의 배수이면은 반드시 그 X는 2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인 명제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이면이라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기호를 만나면 조건들이 명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면 이처럼 명제 P이면 Q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꼴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P이면 Q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뭐뭐이면 앞부분을 우리는 가정부라고 하고요. 뭐뭐이다의 꼴, 뒤의 것을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그 명제 자체가 참이면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P이면 Q이다는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로 표시하는데요. 보세요. P이면 Q이다라는 이 조건 두 개가 연결시켜졌을 때 이 문장이 지금 참인 명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X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 8, 12 이런 수들로 지금 앞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X는 2의 배수이다. 2, 4, 6, 8, 12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들어있는 이 X들이 전부 어디에만 들어있으면
뒤쪽에 모두 다 들어있기만 하면 이 명제는 참임 명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으면 된다? 네, Q에 들어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부분집합을 틔워주기만 하면 우리는 이 문장을 참임 명제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주어져 있는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임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네, 집합으로 P가 Q에 뭐이기만 하면은 부분집합이기만 하면은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참임 명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주 Q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있다는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임 명제이기 때문에 참임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P가 Q 안에 완전히 포함되면은 우리는 그때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밑에 보면은 이제 발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발레라는 거는 뭘 보고 발레라고 하냐면 그 명제 자체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를 발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 드는 예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발레라고 한다.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 드는 적당한 예를 우리는 발레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 195페이지에 문제 4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4에 x가 9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조건. x가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x가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 조건과 조건이 뭐뭐이면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나면 명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x가 9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x가 3보다 더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P, 뒤에 것을 Q, 가정,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앞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 안에 그렇죠. 뒤쪽 안에 이렇게 쏙 포함이 되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임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여기는 예를 들어 x가 9보다 더 작거나 같다. 수직선상의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얘가 9고 9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P. x가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여기는 Q. 그러면 P가 Q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4의 배수는 짝수이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러면 4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겠죠. 그렇다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이 앞쪽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어디 안에 뒤쪽 안에 들어있으면 결론부에 쏙 들어가면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명제를 참임 명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확인하겠습니다. 4의 배수, x가 4의 배수래요. 그러면 4, 8, 12 이런 숫자들을 말하겠네요. 그런데 x는 짝수이다. 짝수 쓰겠습니다. 2, 4, 6, 8, 땡땡땡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앞에 들어있는 4, 8, 12 이런 숫자들이 어디에 2, 4, 6, 8 요 뒤쪽에 쏙 포함이 되니까 2번은 그렇죠. 참임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방금 참임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P면 Q이다. 이 주어져 있는 식이 P면 Q이다가 거짓일 때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쌍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때에는 쌍방향으로 주어지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 쌍방간에 다 참일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렇게 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P와 Q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익혀두세요. 자, 다음에 진리집합은 위에서 잠깐 선생님이 거론했잖아요.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조건이 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미지수 x의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 보면 참이 되는 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4페이지에 문제 2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제의 부정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x는 뭐라고 할까요? 2는 소수이다.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얘의 부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2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명제는, 예를 들어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명제를 부정할 경우에는 반대로 얘는 뭐가 될까요? 거짓이 되겠죠. 이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이나 명제를 우리는 이렇게 스몰 p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뭐뭐이다. 예, 뭐뭐이다 라는 명제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을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p가 아니다. 이렇게 p가 아니다. 부정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걸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p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물결 표시를 우리는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194페이지는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라. 그러니까 7은 소수이다. 이것의 부정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7은 소수가, 그렇죠, 아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 명제의 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7은 소수가 아니다는 명제는 참인 명제일까요? 거짓인 명제일까요? 자, 7은 소수이니까 주어져 있는 명제의 부정은 뭐가 되겠죠? 거짓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는 루트 2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얘의 부정은 뭘까요? 부정. 그러면 2가 루트 2보다 뭐하다? 크다. 이거는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을 땐 등호를 빼주고 부동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은 그게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2는 루트 2보다 크다. 주어져 있는 이 부정인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참이겠죠. 왜냐하면 루트 2가 약 1.414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보다 더 작으니까 이건 참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부정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들 보셨습니다. 자, 앞쪽에서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에 대해서 잠깐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여기에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 조건 P가 참이 되게끔 하는 그 값들을 우리는 라지 P라고 대문자 P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 Q의 진리집합을 우리는 라지 Q라고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접속어가 또는이니까 집합기호로는 이렇게 합집합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라지 P, 라지 Q 합집합으로 이처럼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이고 Q의 진리집합. 그러면 이 P,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가 되고 참이 되게 하는 그런 값들요. 이 조건 Q가 Q, 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AND는 그렇죠.
교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또는 Q와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합집합 Q와 P교집합 Q로 표시한다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P 또는 Q의 부정이 나왔는데요. 아까 부정은 P가 아니다 해서 not P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not P를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 P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P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P라는 것은 P가 아닙니다. 진리집합으로 표시한다면 P가 아닌 것들이니까 P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P 또는 Q, 그렇다면 P 또는 Q니까 P합집합 Q로 표시를 하고 부정이기 때문에 P합집합 Q가 아닌 것하고 여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것까지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을 우리는 조건으로 표시했을 때 P가 아니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not P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 and는 그리고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Q가 아닌 것 그럼 not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이런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페이지 194페이지의 문제 3번 잠깐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 자, P를 봐보세요. X는 8보다 더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P의 진리집합과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 앞에 주어 있는 이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집합이란 이 조건을 참이되게끔 하는 그런 X값을 다 모아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지 P라고 쓰고 집합이니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x가 8보다 더 작거나 같은 그러한 모든 x값. 그런데 이 x값은 어디에 들어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안에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p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구했는데 여기서는 not p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했잖아요. not p라는 건 전체 집합에서 P인 것들을 모조리 다 빼준 거니까 1부터서 8을 제외시킨 9, 10, 11, 12 이런 수들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썼지만 우리는 조건 제시법으로도 한번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not P라는 건 P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P의 여집합. 자, 그렇다면 쟤는 누구보다 X가 여기는 8 이하인데 8보다 더 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X는 이것인 자연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요, 197페이지 5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은 어떤 거냐면요. 모든을 포함한 문장은 주어진 대상 전체에 대해서 성립할 때에만 참이고요. 어떤을 포함한 문장은 주어진 대상 중 하나만 성립하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요. 모든을 포함한 문장은 주어진 대상 전체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을 포함한 문장은 주어진 대상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페이지 197페이지에 있는 문제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더 크다. 자, 이것은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조건
x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더 크다는 진리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p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몰 p. 그렇다면 이것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쓴다면 얘는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은 참임 명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여도 실수를 제곱하면 모든 실수, 어떠한 실수를 제곱해도 이거는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수잖아요. 거기에다 1을 더했으니까 이건 항상 0보다 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 진리집합이 모든 에 대해서 다 성립할 때 그때만 참임 명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이다. 뭐 어떤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어떤을 포함한 문장은 주어진 대상 중에서 하나만 성립하면 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런 x의 제곱,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x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를 제곱한 수들은 반드시 0보다 더 크거나 같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집합이 되겠죠. p가.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거짓임 명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참임 명제, 2번은 거짓임 명제.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이라는 문장은요. 모든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주어진 대상 전체에 대해서 성립.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다 성립해야 되고요. 그럴 때만 참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주어진 대상 중에서 하나만 성립하기만 하면 그거는 참임 명제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도 x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 모든을 다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우리 197쪽의 6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정하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모든의 부정은 뭘까요? 당연히 어떤이 되겠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고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고 또는의 부정은 당연히 그리고가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등호의 부정은 당연히 등호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97페이지 6번에 1번 한번 봐보실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얘의 부정을 말하래요. 그렇다면 모든의 부정은 방금 말했던 어떤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주어진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쓰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완전 제곱꼴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차항까지 그대로 쓰고요. 1차항의 절반 그것을 제곱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되겠죠.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식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근데 주어져 있는 식 이것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가 실수면 이쪽은 반드시 실수 전체를 제곱한 것들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수. 그래서 이 등식은 항상 만족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참임 명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얘를 한번 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을 부정을 하면 네, 맞습니다. 모든이라는 말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다리꼴은 여기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부정은 뭐가 될까요? 평행사변형이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인 사다리꼴이 존재하니까 주어진 명제의 부정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7페이지 6번 문제에 1번은 참이고요. 2번은 거짓이라고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정의는요, 어떤 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요. 정의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의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이처럼 이등변 삼각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라고 한다고요. 정의란 어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 이해하셨죠? 다음에 정리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정리. 네, 정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들을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합니다. 다시요. 정리란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리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있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십니까? 네. 다음에 또 이제 증명 하나 남았는데요. 이 증명이라는 건요. 자, 보겠습니다. 증명은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해요. 다시요. 증명이라는 건 자,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증명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참 새로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오늘은 그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꾸 보면 새로운 단어들도 조금 낯익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